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동이 사라진 미래. 우리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치명적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은 건강을 기준으로 격리되어 살게 되었고, 이 모든 건 인생을 지루한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옥이 그렇듯이 삶보다 죽음이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는 스스로 죽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가족들이 연좌제를 지게 만들었죠.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주인공 영수 역시 매일매일 죽음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살 방지국의 트라우마 센터에서 일하던 영수는 어느 날 회사 동료 오한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너의 복제인간을 구매해서 내 대신 살아가게 하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죽음을 맞이하라는 이야기였죠. 영수는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영수의 통장엔 어쩐 일인지 영수도 모르는 거금이 들어있었고, 그 돈으로 영수는 값비싼 복제인간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복제인간 영수가 출근하는 걸 확인한 영수는 일주일 동안 삶을 즐기고 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영수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나는 30년을 버텨왔는데 그 복제인간은 일주일도 못 버틴다고? 도대체 왜? 영수는 그 길로 영수에게 향합니다. 내가 죽기 위해 나를 살려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영수와 영수, 그리고 이 운명적 소용돌이에 휩쓸린 이들의 기이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부깅. 안녕하세요, 북커뮤니케이터 검은색달입니다. 오늘은 한국 소설을 한 편 갖고 왔습니다. 바로 영수와 영수라는 소설이에요. 이 책은 김영탁 작가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사실 김영탁 작가라는 호칭이 제 입엔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영화 감독 출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영화죠. 헬로우 고스트. 그 영화를 연출하신 분이 바로 이 김영탁 감독님, 작가님이세요. 제가 헬로우 고스트 박스오피스 기록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302만 명 관람객으로 이제 집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와, 302만 명이면 진짜 엄청난 흥행몰이를 한 영화인데, 저는 그 정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는 300만 명이 본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되게 한국적인 소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토속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옛날부터 생각한 건데, 한국 사람들 DNA에는 쉐이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칵테일 만들 때 막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쉐이커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너무 잘 섞어요. 근데 결과물이 괜찮아. 뭐 음식만 하더라도 부대찌개, 섞어찌개, 비빔밥, 뭐 있죠? 김치 피자 탕수육. 저 이건 약간 컬처 충격이었어, 진짜로.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다양한 것들을 버무려서 아주 괜찮은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국 사람들의 종특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국 영화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영화 보시면은 뭐 특정 장르에 매몰되지 않고 한 장르 안에 다양한 장르를 섞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이 소설의 작가님이 영화 감독 출신이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소설 안에 정말 다양한 장르가 아주 잘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뭐 코믹한 부분도 있었고요. 막판에 가면은 막 엄청난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어떤 스릴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게 잘 섞이면 비빔밥인데 잘못 섞이면 개밥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책은 개밥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맛있는 비빔밥에 가까운 소설이었어요. 이 책에서만큼은 이 작가님의 문체가 상당히 간결하고 스피디합니다. 그래서 전개가 상당히 빨라요. 거의 질주하는 경주마 위에 올라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처음부터 후반까지 어떤 압도적 힘을 갖고 질주하는 듯한 그런 소설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 지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불필요한 설명, 그리고 불필요한 배경 나열 같은 게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뭐 영화 시나리오 같이 보일 정도로 짧은 지문, 그리고 대사, 짧은 지문, 대사,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파트가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독자들이 책에 몰입했을 때 그 몰입한 힘을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작가님의 문체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소설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빡빡 떠올랐어요. 이게 그려진다는 느낌이 아니고 거의 입력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야기에 집중하고 인물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이미지가 되게 간결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이미지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이야기할 때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이야기의 흥미로움 그리고 인물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야기 자체가 정말 흥미진진하고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한 초반부를 읽어갈 때쯤 후반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미치겠어서 제일 뒤에 한번 펼쳐볼까 했었어요. 그만큼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그 호기심 때문에 끝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소설이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호기심을 유발하는 초반부, 스펙타클하면서 그리고 완벽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후반부, 이 두 개의 합이 정말 좋았던 소설인데 이 중반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조금 밋밋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말 이야기가 밋밋하다기보다 그만큼 초반부와 이 후반부의 임팩트가 너무 크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중반부가 약하다라기보다 초반과 후반부가 정말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책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해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 책이 저한테 던져준 질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소재를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기억일 거예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억이란 것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올리버 섹스가 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 책이 좀 떠올랐어요. 그 책에 보면은 기억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읽은 것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과 기억을 잃어버린 후 둘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정의할 때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외모인가? 얼굴인가? 기억인가? 본능인가? 본성인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책에서는 기억을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에 되게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저랑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가 여기 딱 나타났어요. 걔도 못생겼겠죠. 아무튼 걔의 기억이 나랑 전혀 달라. 그렇다면 저는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나랑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나랑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아주 잘생겼어. 근데 나랑 기억이 똑같아. 그러면은 소름 돋고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하면서 이 책은 이런 류의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지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 말고도 삶과 죽음의 가치가 뒤바뀐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견지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도 저는 받아든 것 같았고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은 뭐 단순히 재미있는 책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소설을 즐겨 읽는 분들이라면 이 영수와 영수라는 소설은 재미없게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는 소설일 겁니다. 독특한 소재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거기에 더해서 진중한 질문까지 던지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독자층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왜? 라는 탄성이 되었다가 왜? 라는 여운으로 남는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검은색 달의 북인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